자, 우선 준비해둔 메뉴 트리를 이제 같이 보실게요. 저는 인공지능 여행 앱을 기획을 했고요. 이름은 AI 트립이라고 지었어요. 자, 보시면 메인 메뉴는 4개나 5개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홈, 항공 예약, 그리고 호텔 예약, 그리고 인공지능이니까 AI 추천, 그리고 마이 트립, 나의 여행 기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5개를 정했고요. 그리고 홈을 이제 클릭하면 추천 여행지, 인기 여행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브 메뉴들 2뎁스, 3뎁스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2뎁스까지만 정리를 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이 모든 이제 메뉴를 다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강의는 2뎁스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앞서 보신 거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된 메뉴 툴이었고요. 이건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뉴 툴입니다. IA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그래서 엑셀 파일에 작업을 하고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모든 사람들이 이 엑셀로 작업한 IA를 보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모든 케이스의 이벤트 케이스를 다 정리하고요. 자,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 간략한 메뉴 트리를 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을 그릴 거예요. 아까 이제 정리된 와이어 프레임을 이제 캡처해서 이 XD에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다 이렇게 딱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어도비 XD가 처음이신 분들은 파일에 UI 키트 받기 와이어 프레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와이어 프레임 키트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타 UI 키트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와이어 프레임 키트는 약간 옛날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도 약간 맞지 않고 사이즈를 다 조정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즈 조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UI 트렌드를 보려면 요즘 나오는 UI 키트를 받아서 색깔을 조정해서 색상을 조정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UI 키트 받기에서 기타 UI 키트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UI 키트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기획하고자 하는 앱의 성향에 맞게 이제 그 비슷한 거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자, 내가 만약 음식 관련된 앱이다. 그럼 저 프레시 푸드 앱을 이제 키트를 받으면 되고, 나는 그냥 와이어프레임 키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받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앱이니까 뭐가 좋을까요?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약간 내비 관련된 거니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나오면 좋잖아요. 이거라든지 아니면 이 항공편 호텔 예약하는 이 스카이 이거라든지, 저는 이 2개를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된 이제 키트를 이제 열어보시면요. 이미 작업되어 있는 이런 이제 앱 디자인들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UI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구나,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레퍼런스 참고할 수 있게끔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되고,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거를 카피하면은 안 되고요. 만약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거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니면 좀 변형해서 하셔야 합니다. 앱 디자인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키트를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고의 위치는, 아니면 글자의 크기는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좋고, 아니면
현재 좀 잘 되어 있는 앱 있잖아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캡처를 해서 옆에 보시면 대략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시면 좋아요. 참고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하셨던 분이라면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디자인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좀 이제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아트보드를 이제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왼쪽 툴 패널에서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아트보드 상단에 AI 트립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할게요. 그리고 폰트는 로보토를 사용을 할 거예요. 로보토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의 툴 패널의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아트보드 하단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테두리 없이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색상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시 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에 이제 햄버거 메뉴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툴 패널에서 선 툴을 클릭한 다음에 아트보드 오른쪽 상단에 선을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3개를 그려야지만 이제 햄버거 모양이 되겠죠? 자, 크기를 조정을 해주고 이제 3개의 선을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맥에서는 커맨드 G,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 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에서 열기, 이제 가져오기를 눌러서 저는 준비해 놓은 이제 아이콘들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일러스트 파일에서 아이콘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이콘들이 없으신 경우에는 무료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일러스트 파일에서 그려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 준비해 놓은 일러스트 파일을 옆에 가져다 놓고 이제 하단 아이콘을 이제 하단 바에 메뉴들을 이제 꾸밀 거예요. 자, 메인 메뉴가 5개가 있었죠? 홈, 항공 예약, 호텔 예약. 이제 홈, 그리고 항공 예약이니까 비행기, 그리고 호텔 예약이니까 이제 건물, 호텔 건물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네요. 자, AI 추천은 좀 이제 그나마 어울릴 만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 트립이니까 이렇게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옆에 간격을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아이콘은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태바, 안테나와 이제 시간이 나와 있는 이제 상태바를 넣을 거예요. 자, 아까 다운로드 한 그 UI 키트를 열어보시면 상태바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는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다 쓰시면 돼요.
위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상태바가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토타입이니까 이제 이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태바를 가져다 놓습니다. 자, 위치가 안 맞죠? 자, 햄버거 메뉴도 좀 내리고 이 타이틀도 좀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홈의 서브 메뉴인 추천 여행지, 인기 여행지, 나의 여행지를 이 이제 안에 이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자, 왼쪽 툴 패널에서 텍스트 툴을 선택해서 홈에 있는 서브 메뉴인 추천 여행지, 인기 여행지, 나의 여행지를 적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 보실게요. 자, 추천 여행지를 적어줍니다. 우선. 자, 그리고 폰트는 나눔 고딕이나 나눔 바른 고딕으로 할게요. 나눔 바른 고딕 폰트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니까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천 여행지를 적어줍니다. 자, 밑에 나란히 복사를 할게요. 밑에 또 하나. 그리고 인기 여행지, 나의 여행지. 그리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는 이따가 다시 변경될 수도 있어요. 우선은 대략 잡아주고, 자, 상단이 좀 심심하죠? 그리고 요즘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 이름이나 아이디나. 자,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이나 아이디로 이제 친근한 문구를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제 아이디를 가지고 적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파란 몰디브는 어떠세요? 자, 그리고 볼드체로 하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요즘은 대화형 UI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앱을 켰을 때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상단에 AI 트립을 컬러를 파란색으로 변경해 줄게요. 자, 오른쪽에 컬러 패널로 가서 이 스포이드를 파란색에 클릭하면 딱 이렇게 바뀌죠? 네, 같은 컬러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추천 여행지 밑에 아래에 이렇게 컨텐츠 박스, 이제 나중에 사진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제 컨텐츠 박스를 왼쪽에 툴 패널에서 사각형 버튼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모서리에 있는 핸들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돼요. 자, 위치를 잡아 주시고 테두리 없이 회색으로 우선 채워줄게요. 와이어프레임이니까. 자, 그려준 첫 번째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옵션을 누르면 동시에 누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컨트롤 CV로 복제하셔도 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란히 아래에 복제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옵션을 동시에 누르면 돼요. 윈도우에서는 Alt겠네요. 자, 그리고 나의 여행지
또 이 박스가 맨 뒤로 보내야겠죠? 안 그러면 하단바가 가리니까 이렇게 맨 뒤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우선 홈 화면은 완성이 되었어요. 굉장히 쉽죠? 네. 우선 위치를 잡아줬고 아까 추천 여행지, 인기 여행지, 나의 여행지에 나중에 드래그해서 사진을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우선 위치를 다 잡아줬으니까 홈은 완성됐습니다. 자, 홈을 컨트롤 D 또는 커맨드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요. 그런 다음 위에 이름을 바꿔요. 이제 항공예약, 호텔 예약이 아니죠. 항공예약 화면을 이제 그릴 거예요. 자, 메뉴 트리를 보면 항공예약에 항공권 검색이랑 특가 항공권이 있네요. 자, 위에 상단은 항공예약으로 바꿔줍니다. 위치를 잡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항공권 검색으로 우선 적어줄게요. 위치를 잡기 위해서. 자, 박스를 아까 사각형을 하나 지우고 하나를 항공권 검색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자, 밑에도 더 지워야겠네요. 그리고 나의 여행지는 좀 올리고 이제 항공권 검색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여긴 나의 여행지가 아니고 특가 항공권으로 바꿔줍니다. 자, 항공 예약에 항공권 검색, 특가 항공권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줬습니다. 항상 왼쪽에 메뉴 트리를 이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항상 폰트는 동일하게 저는 이렇게 나눔 발음 고딕으로 다 사용을 했어요. 다 바꿨죠. 아까 이제 나눔 고딕에서 이렇게 다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23포인트 정도, 뭐 22, 2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항공권 검색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출발 도착이 있겠죠? 우선 출발 도착을 적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바로 이제 정리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케치를 옆에서 해놓고 그걸 보고 따라 그리는 게 좋아요. 우선 스케치를 해놓으시는 게 편리해요. 자, 출발을 이제 색상을 바꿔 볼게요. 이제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와이어프레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무채색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도착을 적어줘야 되겠죠. 옆에 출발을 옆에 복사를 해서 도착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또 밑에 나란히 복제를 해서 날짜를 적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 도착, 날짜, 인원을 적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출발 위에는 왕복 편도 메뉴를 적어줍니다. 보통 항공권 예약할 때 왕복도 있고 편도도 있죠. 그래서 왕복, 편도 이렇게 적어주고 색상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주고
자,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왼쪽에 선 툴을 클릭을 해서 출발 도착 아래에 드래그하여서 선을 그려줍니다. 선 색상도 회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또 나란히 이렇게 복사를 해요. 이런 영역을 나눠줄 때는 굉장히 이제 회색이나 이런 연한 컬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진하면 이제 그 화면이 분할되어 보이기 때문에 예, 연한 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왼쪽 툴 패널의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서 아래에 이렇게 항공권 검색 버튼을 그립니다. 이것도 테두리 없이 색상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와이어프레임은 사실상 색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컬러로 할게요. 한 가지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항공권 검색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제 출발 날짜 인원 옆에다가 아이콘을 이제 가져다 놓을 거예요. 저는 아까 불러온 이 아이콘 디자인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출발이랑 인원 아이콘이 있는데 날짜 아이콘은 없으니까 이렇게 사각형 툴로 이제 박스를 그려서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날짜 아이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력 모양을 많이 하거든요. 자, 안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 아이콘이 완성이 됐어요. 자,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고 이 모두를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수정 아이콘은 출발 날짜 인원 앞에 배치를 해줍니다. 물론 와이어프레임 그릴 때 아이콘은 사실 안 가져다 놔도 돼요. 보통 이제 와이어프레임은 그냥 이 영역 정도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한 동그라미나 네모 사각형을 가지고 그냥 위치만 잡아줘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GUI를 하기 편하려고 우선 이렇게 아이콘을 넣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왕복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왕복 텍스트 아래 사각형 툴로 사각형을 그려서 버튼을 만들어 줘도 되고, 아까 저처럼 항공권 검색 버튼 이제 사각형을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왕복은 글자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자, 버튼을 씌우면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죠. 자, 위치를 다시 조정해주고, 항공권 검색보다는 이거는 좀 아까 바꿨어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떠나볼까요? 라고 이제 수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홈이랑도 어울리니까. 자, 이렇게 항공 예약 화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또 복제를 합니다. 옆에 호텔 예약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호텔 예약 화면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예약은 이제 아주 쉬워요. 항공 예약을 호텔 예약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호텔을 예약해 보세요 라고 이제 어울리게 어디를 떠나 볼까요? 호텔을 예약해 보세요. 네, 이렇게 다시 이제 수정을 해주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울게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고,
자, 출발 도착보다는 목적지가 좋겠네요. 호텔 예약이니까 목적지로 바꾸고, 날짜와 인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냥 두시고, 항공권 검색이 아니고 호텔 검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위치를 다시 잡아주시고, 그리고 특가 항공권이 아니죠. 특가 호텔로 바꿔줍니다. 자, 이건 다 메뉴트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호텔 검색과 특가 호텔. 자, 목적지에 비행기는 어울리지 않네요. 호텔이니까. 그래서 목적지에 맞는 이런 위치 아이콘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색상도 맞춰줘야죠.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아래에 아이콘 컬러와 맞춰줄게요. 자, 크기 조정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항공 예약, 호텔 예약이 다 끝났죠? 네, 호텔 예약은 아주 쉽네요. 자, 다시 또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AI 추천 화면을 그려줄 거예요. AI 추천은 AI 추천밖에 없네요. 자,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여행지를.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면 AI 추천이 나의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그런 화면을 만들 거예요. 자, AI 추천으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어떤 멘트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어떤 문구를 넣어줄까요? 여러분도 어울리는 문구를 한번 적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 SY님한테 딱 맞는 여행지를 추천받으세요 라고 이제 적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영역은 이제 AI 추천 검색 영역인데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이렇게 정렬도 항상 맞춰 주셔야 되고, AI 검색이라고 넣는 것이 좋겠네요. AI 검색으로 SY님한테 딱 맞는 여행지를 추천받으세요. 네. 그리고 가운데 검색 아이콘이 있으면 좋겠네요. 어떤 로봇 모양이라든지.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봇 모양의 아이콘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적어 놓으셔도 돼요. AI 검색. 자, 색상도 이제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똑같은 컬러로 이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버튼도 같아야겠죠, 당연히. 모든 화면이 버튼이라든지 이런 텍스트 크기라든지 이런 게 통일되어야 돼요. 자, AI 검색으로 적어줬습니다. 자, 위치 조정하시고요. 자, 좀 아래로 내린 다음에 왼쪽에 툴 패널에서 다시 원을 클릭해서 자, 로봇 아이콘 사이드로 원을 그려 놓겠습니다. 자, 위치를 잡아 주시고 채우기는 없고 테두리만 이제 크기 이 정도 하고 점선이 좋겠네요. 자, 점선은 대시랑 간격에서 이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지웠어요. 다 지은 다음에 여기 원이랑 여기다 제 닉네임을 적었습니다. 원 크기를 맞추고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춥니다. 원은 아까 원형 툴로 하시면 돼요. 왼쪽에 툴 패널의 원 툴로. 님보다는 그냥 닉네임만 적어 놓는 게 좋겠네요. 아이디만. 자, 그리고 프로필이니까 사람 아이콘이 좋겠죠? 이제 하단바 영역에 있는 사람 아이콘을 가운데다 가져다 놓습니다. 자, 색도 바꾸고요. 회색으로 바꿀게요. 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마이트립에 이제 서브 메뉴인 예약 일정을 넣어줘야겠네요. 자, 아래 글자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또 왼쪽 정렬을 하고 자, 왼쪽에 텍스트 툴을 가져다가 추천 여행지를 예약 일정으로 바꿉니다. 예약 일정을 변경을 해주고 아래는 여행 보관 다 메뉴 트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메뉴 트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위치를 다시 잡아줬어요. 자, 밑에 있는 컨텐츠 박스 그 사각형을 하나 이제 복사를 해서 복사는 커맨드 D나 아니면 Shift Alt 동시에 눌러서 가져와도 되고요. 자, 복사한 이 사각형을 작게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작게 들어갈 거예요, 사진이. 그리고 아래에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 자, 한 3개 정도가 좋겠네요. 내용이 많으면 리스트가 많으면 그냥 롱 스크롤로 계속 아래에 계속 이게 채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약 일정 저는 이제 제주도를 갈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날짜를 적어 주시고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제 제주도를 갈 거예요. 자, 색상은 좀 더 저는 연하게 해줬습니다. 타이틀보다는 이 여행지보다는 날짜를 좀 더 연하게 해줬고 아래에 나란히 또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행 보관이니까 날짜가 이전이어야겠죠. 나의 여행 기록 같은 거니까. 자, 프랑스를 날짜를 작년 날짜로 바꿔줬습니다. 자, 몰디브도 갔었네요. 홍콩, 마카오도 갔었죠. 네. 제가 갔던 여행지를 이렇게 보관함에 넣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기록들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다 축소해서 한번 볼게요. 예약 일정과 여행 보관을 영역을 나누면 좋겠네요. 자, 호텔 예약에 있었던 그 라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영역을 나눌 때 이런 라인을 넣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색상을 낮춰서 연한 색깔로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이 분할돼 보이기 때문에 실제 디자인 할 때도 그래요. 자, 이렇게 쫙 보니까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죠? 펜툴로. 자, 펜툴로 그리신 이전 버튼을 잘 정리를 합니다. 자, 위치를 잡아 주시고 햄버거 메뉴 이제 크기와 같으면 돼요, 높이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 줍니다. 홈을 제외하고 다른 화면, 모든 화면에 이전 버튼이 왼쪽 상단에 있어야 합니다. 홈 같은 경우는 홈에 이전이 없죠. 그리고 아이폰은 당연히 이전 버튼이 있어야 되고,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전 버튼이 왜 있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앱은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전 버튼은 항상 왼쪽 상단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다시 해주시고 이렇게 모든 화면이, 메뉴 틀에 있는 모든 화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결하기 쉽게 화면을 좀 아트보드를 다시 배치하는 게 좋아요. 이제 와이어가 많아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홈 같은 거는 맨 위로, 이제 메인이니까 맨 위로 놓고 이제 서브 메뉴들을 아래에 놔서 연결을 합니다. 자, 굉장히 쉬워요. 자, 아이콘 하단 아이콘들에 있는 아이콘들에다가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연결이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바뀌죠? 클릭하면 바뀝니다. 하지만 안 바뀌죠? 왜 그러냐면 지금 홈에다가만 놨기 때문에, 홈에서 지금 항공 예약으로 가면 항공 예약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가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면, 모든 하단바에 있는 화면들을 다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항공 예약에서는 항공 예약 아이콘만 빼놓고, 비행기 아이콘만 빼놓고 나머지들을 다 화면을 연결해야겠죠? 자, AI 추천에 연결하고 마이 트립에 연결하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호텔 예약은 호텔 예약 아이콘, 가운데 있는 호텔 예약 아이콘만 제외하고 다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그룹으로 묶어져 있을 때는 같이 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룹을 풀어줘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나와요. 저걸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핸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은 와이어라고 합니다. 자, AI 추천, 다시 마이트리. 자, AI 추천에서는 AI 추천 아이콘만 빼놓고 이제 그걸 AI 추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다 연결하면 됩니다. 홈, 항공 예약, 그리고 호텔 예약,
자, 그리고 마이 트립. 자, 마지막 마이 트립은 다시 홈으로 가야죠. 와이어가 다시 빠졌네요. 이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이게 화면이 많아지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네, 그리고 AI 추천. 그리고 이건 마이 트립 화면이니까 마이 트립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전 버튼도 다 이제 연결해야 됩니다. 호텔 예약의 이전 버튼은 항공 예약이고, AI 추천은 호텔 예약이고, 우선은 지금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전 버튼은 이렇게 연결할게요. 지금 5개 화면밖에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서브 화면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전 화면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딱 이 5개밖에 없으니까 이전 버튼을 호텔 예약일 때는 항공 예약, AI 추천은 호텔 예약 이렇게 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제 미리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화면이 클릭이 됐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화면으로 가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와이어 프레임이랑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